음. 그렇지? 자, 봅시다. 그러면 에너지 대사 균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죠. 기초 대사량. 에너지 대사. 자, 기초 대사량. 자, 기초 대사량이 있고요. 운동 대사량이 있는데요. 누가 더 크다? 운동 대사량이 크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지비. 0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걸 갖다가 기초 대사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자, 뭐 기초 대사량은 다른 말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사량이다. 생명 유지. 필요한 대사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일 대사량이 있습니다. 일일 대사량. 뭐 각 나오긴 하는데요. 일일 대사량. 하루에 필요한 기초 대사량을 일일 대사량이라고 하거든요. 네. 자, 요것이 이제 일일 대사량인데 뭐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일일 대사량은 어떻게 정하느냐? 자, 일일 총 대사량은 자, 기초 대사량, 하루에 필요한 기초 대사량 플러스 운동 대사량이 합친 것.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진짜 치열하게 나오면 기초 대사량만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균형입니다. 에너지 대사의 균형. 항상 우리는 균형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공부도 마찬가지죠. 보통 뭐 3대 3대 2대 2 뭐 영어, 수학, 뭐 영어, 국어, 뭐 암기 과목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는 수학만 해야 돼. 그 나중에 8대 1대 1대 1을 이렇게 했다가는 수학은 좀 오르겠죠. 근데 나머지 과목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거는 전략을 잘못 짠 거죠. 예. 자,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 자, 균형이 중요한데, 자, 우리 몸에도요. 자, 섭취량 먹었습니다. 예. 자, 100을 먹었는데요. 100을 먹었는데 만약에 내가 50만 썼다. 그럼 50이 남죠. 그럼 50만큼 우리는 또 저장을 합니다. 근데 50을 먹었는데 100을 썼어요. 그러면 100이 모자라죠. 그러면 저장했던 50을 끄집어내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분해해서 그걸 갖다 에너지원을 쓰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항상성이라고 하죠.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35.5도, 36.5도. 항상 정온동물이에요.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도 우리의 체온은 36.5도고요. 북극에 가도 36.5도야. 대신 북극에 가면은 보일러를 막 떼겠지. 그래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겠지. 다음에 여름에 만약에 뜨거운 사우나에 가면은 땀을 뻘뻘 흘려가지고 그 수증기를 통해서 체온을 증발시키려고 하겠지. 그치? 이게 다 뭐냐면 항상성. 예, 균형이죠. 균형. 자, 우리가 영양소를 먹었습니다. 그럼 먹었는데 먹고 있으니 이거 분명히 이거 살로 간단 말이야.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뭐예요? 운동량을 통해서 섭취된 것을 우리 몸에 저장시키지 못하도록 자꾸 써야 됩니다. 써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먹는 거에 비해서 운동하는 게 또 많다. 딱 이것이 이퀄리가 되면 좋은데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다. 자, 라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몸이 너 살 빠졌다. 왜 그러는데 너 요즘에 뭐 어디 아프냐? 뭐 이런 소리. 너 어깨가 좁아 보여. 너 다리가 왜 이렇게 가늘어졌어? 야, 남자는 하체가 생명인데 너무 너 새 다리 같아. 멸치가 된 것 같아. 뭐 이런 소리 들으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제가 요즘에 그런 소리 듣고 있거든요. 진짜 너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옛날에 너 나 본 지 꽤 됐잖아. 그래도 그치? 한 4년 됐잖아. 옛날에 이랬냐? 아니었어? 근데 막 어깨가 좁아? 그래? 아이, 솔직하게 얘기해줘. 아니, 막, 요즘 들으니까,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요 운동은 안 해요. 피곤해.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헬스클럽 다녔는데 안 하다 보니까 근육이 빠지는 거야. 근육이. 자, 그렇습니다. 활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 감소. 근육 감소. 너무 이게 많아. 그러면 근육이 감소합니다. 네. 근육 감소. 네. 근육 감소하면 보통 이제 우리 에너지원은 다 탄수화물을 쓰거든요. 탄수화물. 탄수화물 쓰고 나서 이제 남으면 저장을 해요, 몸에다가. 그런데 탄수화물 다 썼는데 모자라. 그러면 뭐 몸에 있는 걸 쓰죠. 근데 이제 지방은 제일 나중에 써요. 포도당을 제일 먼저 쓰고 탄수화물이 다 쓰면 그 다음에 단백질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 몸의 대부분은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육은 다 단백질이에요. 우리 모든 뭐 신장 기관 이런 것도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다 쓰니까 이제 단백질을 쓰는 거야. 그럼 근육이 빠지는 거죠. 근육이. 그러니까 이제 헬스클럽에서 막 운동하실 때 막 유산소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럼 유산소 운동 하면서 일단 뭐 탄수화물이 빠지겠죠. 지방이 하여튼 제일 늦게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뭐도 빠지냐면요. 근육도 빠져요. 그러니까 너무 유산소만 하지 말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이거 있죠. 근육 운동. 이걸 해줘야 근육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유산소와 또는 이제 근육 운동을 동시에 해야 그냥 유산소만 계속 하면요. 근육도 빠져요. 근육. 그래서 살은 빠지는데 힘이 없어 맨날 이렇게 보여요.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거죠. 근육 운동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이 많으면 근육이 감소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근육만 감소하면 좋은가? 아니. 면역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 몸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항원이라 그래요. 항원은 병원균인데 항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쫙 준비태세를 싸울 준비를 해요. 누가? 백혈구. 백혈구가 싸움을 준비를 해가지고 백혈구가 나가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죠. 싸워요. 근데 균이 많이 들어왔어. 근데 백혈구가 별로 없어. 백혈구가 힘이 없어. 몇 개 없어. 그러면 판판이 깨지겠죠. 싸워도 금방 깨집니다. 병에 잘 걸리죠. 이게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량이 너무 많으면 근육량 감소, 그다음에 면역력이 약해진다. 반대로 너무 많이 먹었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운동은 안 하고, 그쵸? 비만,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뭐예요? 체지방의 증가, 체지방. 체지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수화물 쓰고 그다음에 단백질 쓰고 맨 마지막에 없으면 그래도 없으면 지방을 쓰거든요. 근데 이 지방이 계속 쓰지는 않고 계속 쌓이기만 하니까 계속. 그다음에 비만, 그다음에 성인병. 성인병은 뭐예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 뭐 이거는 참고로 혹시 이제 표준 체중을 이거는 뭐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표준 체중 나의 표준 체중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나의 키에서 100을 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0.9를 곱해야지 이게 실제 표준 체중입니다.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난 표준이냐 아니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면역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칠판에서 지어가면서요. 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어가면서 한번 우리 봅시다. 자, 우리 에너지 대사, 기초대사량. 그래서 기초대사량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루 대사량은 하루 총 대사량은 기초대사량 플러스 운동대사량을 함께 말하는 것이다. 대사의 균형이라는 것은 섭취량과 운동량이 같으면 좋은데 운동량이 많을 때는 근육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떨어진다. 반대로 그 반대로 섭취량 많고 운동량이 적을 때는 체지방 그다음에 성인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정리해 두시면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게 기초대사량보다가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 양을 네. 기초대사량에 포함시키지 않는 따라하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왜 잠시 몇 페이지일까요? 58페이지 58페이지. 네. 기초대사량 더하기 활동대사량에다가 네. 옆에 보면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기초 대사량에 포함이 안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기초 대사량에 포함이 왜 안 되느냐? 네. 뭐 운동 대사량이 그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가 네. 기초 대사량은 활동에 의해 소비되는 에너지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예, 그러니까 활동에 의해서 소비되는 에너지만 기초 대사량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즉 뭐 그냥 기초 대사량만 할 때 그 우리 몸에는 이미 유지될 수 있는 충분한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활동을 할 때 활동에 의해서 소비되는 에너지에 기초 대사량이 포함이 되고 활동하지 않은 거는 뭐예요? 죽은 거죠. 예. 동면되는 거죠. 그거는 기초 대사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생명 활동에 필요한 이런 단서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치졸한 문제죠. 자, 그러면 항상 뉴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뉴런. 자, 신경계인데요. 뉴런. 자, 뭐 영어로 뉴런 하면 이제 이거는 신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뉴런은 신경의 가장 작은 기본 단위야. 기본. 뉴런이란 신경의 기본 단위다. 기본 단위다. 우리나라 돈의 단위는 원이잖아요. 원이라고 썼네. 단 원이라고 썼어. 단위. 자꾸 돈에 대한 강박이 있나 보지. 단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신경의 가장 기본 단위가 바로 뉴런입니다. 뉴런. 자, 근데 사실은요, 우리의 신경이 우리 몸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신체 중에. 어디일까요? 보통은 다 뭐 이런 건 다 몸 안에 들어가 있죠. 신경, 그쵸? 근데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 한번 맞춰볼래요? 어디? 우리 몸 밖으로 신경이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핏줄? 아니죠. 그럼 또 어쨌든 다 피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피부 밖에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신경이 노출되어 있는 거. 자, 우리의 이렇게 뇌가 이렇게 있는데요. 뇌. 뇌가 있죠. 사람이 이렇게 있고 머리가 있고 뭐 이렇게 있다 쳐봅시다. 사람이 다 이렇게 있는데 뭐 발도 있고 뭐 발에도 신경이 다 가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경 자체가요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우리 몸을 다 통제하고 모든 것을 중추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기억이나 연산, 추리 같은 건 대뇌에서. 네. 그다음에 평형감각, 그건 소뇌, 그렇죠? 그래서 막 김연아 선수 이렇게 막 도는 사람들 보면요, 소뇌가 발달된 거야. 소뇌가 커요, 운동 선수들은 평형감각 잘 잡죠. 예. 그다음에 또 뭐예요? 뭐 이런 등등의 뇌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뇌가 우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선생님 심장이 아닌가요? 아니요. 심장이 아니라 뇌예요. 뇌. 그 뇌는 생각, 그렇죠? 생각도 못하죠. 뇌는 생각, 그다음에 뭐 생각을 하죠. 또 희노애락, 애호욕, 감정을 느끼는 게 다 뇌입니다. 가슴이 아픈데 가슴이 아프면 뇌가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가슴이 아프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뇌는 우리 모두의 CPU, 컴퓨터로 말하면 CPU예요. 그런데 이 뇌는 온몸을 다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경이 다 온몸, 심지어 발가락까지, 말초신경까지 다 발가락까지 바늘에 찌르면 아픈 것이 뇌에 인식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경은 뇌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인체의 신비라는 그런 혹시 본 적은 없죠. 사람 그거를 이제 시체를 그걸 해부해 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박제식으로 그 약물을 투여해 가지고 한 그런 표본 그런 걸 돌아다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뇌에서 다 연결이 됐어. 그러니까 온 몸에 이 신경이 연결되지 않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뇌의 끈앞풀이가 바로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그 신경을 통해서 뇌한테 알려주는 거야. 다 어떻게 보면 고자질하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눈은요. 눈은 우리 몸에 밖에 이렇게 눈꺼풀을 이렇게 감았을 때는 덮어 있지만 뜨면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거죠. 눈이죠. 그러니까 뇌가 노출되어 있는 유일한 어떤 기관이라고 하면 눈입니다. 눈. 물론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요. 예. 그만큼 그 눈에는 시신경이라는 게 있죠. 시신경을 통해서 뇌까지 다 전달을 하는 거죠. 유일하게 몸 밖에 뇌가, 그러니까 어차피 눈도 신경을 통해서 뇌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이 신경은 뇌고요. 뇌로부터 신경이 나왔으니까 결국은 뇌가 눈 밖으로 눈이라는 곳을 통해서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곳이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우리 해골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해골.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학교에 갔더니 비가 오더래. 아이고 무서워. 해골바가지 할 때 이렇게 해골에 눈 구멍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눈 구멍보다 훨씬 더 큰 당구공만한 이런 눈알이 있습니다. 알이. 그래서 막 눈알이 빠진다, 안 빠져요. 왜냐면 여기에 해골 앞에 있는 눈 구멍보다 훨씬 더 눈알이 크기 때문에 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터트릴 수는 있겠죠. 이거 뭐,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눈이 결국은 눈이 결국 외부로 드러나 있는 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요, 신경의 기본 단위가 어쨌든 뉴런이고요. 자, 그런데 이 뉴런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이름이 크게는 가지돌기가 있습니다. 가지돌기. 자, 그러니까 이게 뉴런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건 뭐 현미경 확대한 거죠. 이렇게 가운데 핵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끝 부분이 이렇게 뉴런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지돌기라고 하는데, 가지돌기. 네, 나뭇가지. 그 나무 가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신경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촉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지돌기입니다. 뭐 가운데는 요건 핵이고요. 그다음에 신경세포, 이 전체 이런 것들은 신경세포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신경세포체, 그다음에 핵, 이런 건 잘 안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 뉴런이 쭉 가는 게 있어요. 뉴런이 길쭉하게 쭉 갑니다. 자, 쭉 간다가 이걸 축색돌기 또는 쭉색돌기, 축색돌기라는 게 있어요. 축색돌기.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 신경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이렇게 보호해줘요. 보호해주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호해주는 껍질이 있죠. 그쵸? 신호를 여기서 딱 자극이 왔어요. 그럼 가지돌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는데, 이제 요걸 이제 말이집이라고 합니다. 말이집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이 신경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그 인터넷 선 중에 광섬이라고 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구리로 된 선은, 그쵸? 그 회선을 많이 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리관으로 광섬유를 심어요. 지하에다가. 근데 이거는 몇천 배를 더 많이 회선을 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요, 이거는 유리로 돼 있잖아. 그래서 이게 깨지면 이걸 다시 수리하기가 참 어려워. 근데 뭐 선이야 뭐 끊어지면 다시 이으면 되잖아, 그렇죠? 구리는.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신경이 쭉 가는데 이 마리집이 축색돌기를 이렇게 말고 있어요. 말고 있는데 보호하기 위한 거죠. 자, 근데 딱 전달이 왔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천천히 가는 게 있어요. 천천히 가는 거는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마리집이 없는 경우는 천천히 갑니다. 근데 빨리 가고 싶어, 엘리베이터 가고 싶어, 그러면 이 마리집이 점프를 해요. 도약을 합니다. 전달이 와가지고 마리집부터 붕. 처음 이게 마리집 왔을 때는 속 터져. 그러니까 마리집이 있을 때는 점프를, 도약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야, 지금 이거 급한 거야, 지금 이거.
아, 이거 등기 중에 이거 뭐 빨리 배송해야 되는 거야 할 때는 마리집을 통해서 도약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렇게 이런 가지돌기 또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신경과 신경을 연결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이름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 아, 신경과 신경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시냅스구나. 그리고 마리집 가지돌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마리집이 있다. 그럼 뭐예요? 신경 전달 속도가 뭐야? 빠르다. 네. 마리집이 없다. 마리집이 있다. 네, 늦다. 속도가 늦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과 신경 사이의 연결 부분을 시냅스라고 한다. 시냅스. 그리고 얘는 가지돌기, 얘는 쭉색돌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마리집을 통해서 이걸 도약전도라고, 속도가 빠른 이 도약전도라고 하는데요. 네. 자, 도약전도는 마리집이 있는 경우 도약전도를 한다는 것, 이걸 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집이 있다. 그리고 마리집이 없는 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면 이거를 민마리집이라고 해요. 민. 자, 옛날에 뭐 역사 시간에 보면요. 토기 중에 빗살무늬 토기라는 게 있잖아요. 자,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생겼죠. 조개 껍질을 이렇게 쿡 찍어보면 이렇게 빗살 모양이 이렇게 나죠. 끝에가 뾰족해요. 자, 끝에가 뾰족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잘 못했죠. 예. 자, 사는 이 평지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뾰족한 토기를 세우면 얘는 똑바로 서 있을까요? 픽 쓰러질까요? 쓰러지죠. 근데 끝이 뾰족하다는 건 뭔가 쿡 찍어서 쓰러지지 않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빗살무늬 토기는 언제 나왔냐면요. 신석기 시대 나왔잖아요. 신석기 시대 때 사람들이 사용했던 토기잖아요. 신석기 시대 사람은 어디서 주로 살았냐면 강가나 해안가. 원래는 그 이전에는 구석기 시대 때는 막 땅에서 주워 먹고 막 땅끄지처럼, 그다음에 뭐 따먹고 수렵, 어로, 채집 그러 살았는데 신석기 시대 넘어와서는 뭐예요? 농경을 하기 시작했다. 농경과 정착생활. 이게 바로 뭐냐면 신석기 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거의 발전하지 않다가 갑자기 확 발전하는 그 계기가 바로 신석기 혁명이에요. 신석기 혁명은 어떤 게 농경과 목축을 하면서 정착생을 하면서 발전한 거죠. 자, 근데 여기에는 주로 강가나 해안가니까 땅이 뭐예요? 모래예요, 모래. 모래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빗살무늬 토기. 아까 또 잘 나가는 시기니까 멋을 내기 위해서 굳이 안 했는데, 그지? 그러다가 이제 청동기 시대는 어디에 살았냐면요. 구릉지에 살았어요. 구릉지. 구릉지라는 거는 낮은 산지를 구릉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해안가 사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야. 그래서 바람 때문에 추워 죽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바람을 피해서 이런 산 뒤쪽 배산임수, 즉 등배자거든요. 등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 때 썼던 토기가 바로 뭐예요? 이런 바닥이 납작해요. 왜? 청동기 산에는 모래가 아니니까 이렇게 세웠다간 다 깨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평지에다가 쓸 수 있는 그릇. 그래서 바닥이 납작해. 그리고 무늬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걸 이제 민무늬 토기라고 그래요. 민무늬. 이 얘기 하려다가 지금 자, 민무늬 토기라는 건 뭐냐면 무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민자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보면 너 민자네, 아무것도 없네, 바지가 민자네, 여기 체크 무늬도 없네, 민자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다. 그걸 민이라고 해요. 민.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혹시 여행 가본 적 있어요? 가봤죠. 베트남 가보면요, 택시나 이런 게 굉장히 화려해요. 혹시 본 적 있어요? 막 주황색, 형광색, 사람들 막
여기는 빨간색, 여기 파란색, 그쵸?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멋있다, 세련됐다라고 할까요? 안 하죠. 촌스러워. 아마도 우리 영도 초등학교 때 영이 좋아했던 색깔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런 색깔이나 모양이나 그런 티셔츠 지금 입으라면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안 입겠죠, 그쵸? 촌스러울수록 더 모양이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구석기보다는 신석기가 더 촌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모양이 화려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청동기에 갔을 때는 창피해라. 누가 요즘에 이렇게 무늬 내니? 누가 쪽팔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발달할수록 그냥 민자, 그냥 뭐 화려하지 않게 오히려 세련되게 멋을 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네요. 예, 민마리집. 민마리집이란 건 마리집이 없는 거를 민마리집. 자, 민마리집엔 도약전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도약이 없고요. 대신에 마리집은 도약전도 있다 없다? 있다.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빠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속도가 빠른 동물들은 주로 어떤 동물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이제 동물 개통수 얘기할 때 또 나오겠지만 뭐 예를 척추 동물이 있고 무척추 동물이 있어요. 무척추 동물 좀 약간 하등 동물이고 척추 동물은 뼈가 있는 거니까 약간 고등 동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예측을 할 수는 있죠. 논리적 사고로. 자, 전달 속도가 빠른 동물은 하등 동물이 많을까요? 고등 동물이 많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달 속도가 빠를수록 고등 동물이 많아요. 즉, 이 도약전도라는 마리집이 있는 동물은 척추동물이 많고요. 그래서 마리집으로 쌓일 수 그렇죠. 왜? 왜냐면 처음에는 이게 쌓일 필요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자꾸 끊어지니까 신경이 끄니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얘를 보호해줘야겠다 해서 이제 마리집을 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결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느려. 그러니까 야, 도약전도 해.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앞으로 더 나간 거죠. 예. 그래서 도약전도 마리집은 척추동물이 더 많고요. 민마리집은 무척추동물이 많다. 무척추동물이 많다. 이렇게 좀 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흥분 정도 속도는 당연히 척추동물이 빠르고 흥분 전달 속도는 무척추동물이 느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도 특별히 무척추동물의 교감신경은 바로 민마리집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뭐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낭비의 결절은 랑비에르 결절을 또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자, 랑비에르 결절이란 건 뭐냐면요. 아까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여기 들어가는 부분 있죠. 얘를 랑비에르 결절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누가 발견했을까요? 당연히 랑비에르가 발견했겠죠. 이게 뭐야? 마리집 말에서 여기 들어가면 이 부분, 요거 내가 발견했다. 내 이름 따야지 해서 랑비에르 결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도약, 그 다음에 도약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경분단 뉴런, 가지돌기가 있다. 그리고 뭐 가지돌기, 핵, 마리집, 또 도약전도 이런 얘기까지 다 마쳤고요. 네. 드디어 이제 흥분 전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선생님이 진도가 다 거기까지 나갔나? 아직 안 나가셨지. 항상 선생님들의 거짓말 3가지가 있죠. 뭐예요? 야, 절대 교과서에서만 낼게. 뭐 이런 얘기 믿으시면 안 되고요. 쉬울 거다. 네. 안 쉬울 거예요. 왜? 다 쉬우면 다 100점 나오면 변별력이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할 수가 있냐, 그치? 이건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뉴런은요,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뉴런의 구분. 자, 첫 번째.
첫 번째는요, 감각뉴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각뉴런. 말 그대로 감각이니까 감각을 느끼게 하는 뉴런이겠죠. 그러면 얘는 주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감각기. 감각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몸에는 뭐 많죠. 예, 뭐 코도 냄새를 맡는 감각이고요, 눈도 있고요. 또 뭐예요? 다 이 감각이죠. 촉각 이런 것들. 감각기를 통해서 어디로 전달하면요, 중추신경. 그러니까 이제 척수를 통해서 쭉 뇌로, 뇌가 우리의 모든 지배하는 CPU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 감각기를 통해서 중추로 전달하는, 이걸 갖다 감각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감각뉴런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주로 어디에? 말초신경, 말초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초신경을 자극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19금 뭐 얘기할 때 보면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남자들은 특히 뭐에 예민해요? 시각에 예민해요. 시각. 반면에 여자들은 어디에 예민합니까? 예, 청각.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옛날에 그 제비족이라 그랬죠. 사모님 이제 보통 이제 정신 나간 분들이죠. 어쨌든 그거는 뭐 그런 지금 주제가 아닌데, 한번 땡기실까요? 하면서 제비족이 땡깁니다. 땡길 때 이제 사모님을 딱 안고 어디다? 요 귀에다가 바람을 그러면 하고 뿅 가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남자들은 무조건 시각이죠. 우, 예,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 감각뉴런입니다. 다 말초 신경을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연합뉴런이에요. 연합뉴런,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연합뉴런 좀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운동뉴런부터 할게요. 그러면 운동뉴런이다. 자, 운동뉴런인가 뭐냐? 약간 뭔가 운동할 때 쓸 것 같지 않니? 그치요? 운동할 때. 자, 운동뉴런. 자, 주로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중추에서 운동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얘도 물론 말초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는 당연히 이게 중추라고 그러죠. 중추에 이렇게 또 신경이 있습니다. 자, 내 발이 이렇게 있는데요. 못에 찔렸어. 그럴 때, 자, 얘 못에 찔린 거를 이제 감각뉴런이 빨리 가 하면서 1차적으로 감각뉴런이 출동을 합니다. 뇌에 딱 갑니다. 감각뉴런, 말초신경을 통해서 감각뉴런이 뇌 중추로 전달되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뇌에서는 다시 운동뉴런에게 전달해요. 발을 움직여야 되니까. 왜냐면 계속 밟고 있으면 아프잖아요. 빨리 뛰어, 뭐해, 이거죠. 그래서 어떤 거? 중추에서 다시 운동뉴런을 전달해서, 야, 빨리 발 빼. 발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은 감각뉴런이 1번, 두 번째가 중추, 세 번째가 운동뉴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요, 연합뉴런이란 건 뭐냐? 이 중추신경을 구성하고 있는 뉴런이에요. 중추신경. 중추신경을 구성하는 뉴런인데요. 뇌와 척수가 있습니다. 이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는 뭐고 척수는 뭡니까? 나중에 또 배우겠는데요. 시각과 관련되어 있는 건 중뇌, 그 다음에 기억, 판단, 연산 같은 건 대뇌.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평형감각, 운동은 소뇌. 그래서 외울 때는 기억, 대뇌, 눈 아파, 중뇌, 그리고 평소에 잘해야지, 평형감각은 소뇌. 그 다음에 생명활동에 관련된 거, 이게 바로 척수입니다. 숨 쉬는 거, 그다음에 심장 뛰는 거, 얘도요, 척수에서 지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척수 지령을 안 내면요, 그냥 안 뛰어. 얘가 심장이 안 뛰어버려요. 그러니까 생명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뇌는 중뇌, 그 다음에 대뇌, 소뇌, 간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각자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생명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거, 연수, 척수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뉴런이 바로 연합 뉴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발이 찔렸다 감각 뉴런, 중추 뉴런, 연합 뉴런, 다시 운동 뉴런으로 가서 빼는 거죠. 자, 근데 시험에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무조건 반사라는 게 나와요. 무조건 반사.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런 시험 많이 해보죠. 야, 눈 떠. 눈 깜빡거리면 안 돼. 깜빡거리면 갑자기 막 딱 박수를 치거나 막 이게 오면은 나도 모르게 이 눈을 감게 되죠. 이게 무조건 반사야. 그리고 혹시 뭐 장난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어디 무릎을 탁 치면 발이 이렇게 팍 올라가죠. 그죠? 네. 그렇죠. 조건이 없는 반사, 무조건 반사. 조건 반사는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널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럼 막 열받죠.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어떤 조건에 따랐지만 그냥 어떤 내 뇌의 명령을 가지지 않고 그냥 바로 나가는 거야. 이거를 무조건 반사예요. 무조건 반사. 그러니까 뇌의 무조건 반사는 뇌의 명령을 거친다 안 거친다? 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해요? 선조치 후보고. 전방에서 지키고 있어. 지키고 있는데 큰일 났어. 뭐야? 북한 애들이 넘어오는 거야. 보고할 시간이 어딨어? 일단 갈겨!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3명 죽었습니다. 나중에 보고하는 거죠. 그쵸? 안 그러면 들어오면 우리 끝나잖아. 그죠? 똑같은 거예요. 먼저 반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중추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조치를 한 다음에 보고는 나중에. 이게 바로 무조건 반사예요. 그게 바로 이제 동공 반사. 갑자기 눈이 막 뭐 들어왔을 때 눈 저절로 감는 거, 그다음에 무릎 쳤을 때 무릎이 저절로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무조건 반사라고 말할 수가 있더라. 자, 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구심성이 있고요. 원심성이 있다. 이게 몇 페이지더라, 아마? 그렇죠. 자, 구심성은 뭘까요? 혹시 이제 물리 혹시 기억나요? 막 돌려. 뭐 쥐불놀이 안 해봤죠? 해봤나요? 옛날에는 쥐불놀이 했는데 이걸 막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 깡통에다가 뭐 넣고 막 돌리잖아요. 그럼 이거 막 이게 이제 자, 뭐 박찬호 선수 얘기를 해봅시다. 박찬호 선수가 우리 때 굉장히 투수 박찬호 알아요? 알죠. 예. 우리나라 IMF 어려울 때 이 사람이 막 150km 막 때리고 막 거기서 막 메이저리그에서 막 19승 막 하고 막 타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거든요. 야, 우리나라 어려운데 박찬호 그냥 대단하다 막 그랬거든요. 박찬호가 속도가 빠른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제구력이 불안해. 제구력. 그러니까 이게 공을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해서 이게 원운동이라는 거 하죠. 원운동. 자, 우리가 인공위성, 지구를 중심으로 우리가 위성이 이렇게 돌죠. 그렇죠? 위성이 도는데, 그렇죠. 중속 원운동. 근데 만약에 이 위성이 이거 돌기 위해서 계속 연료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다행히 무슨 운동을 하냐면 원심력 운동을 해요. 그 속도가 같은 속도로 도는 등속 원운동을 하거든요. 자, 지구라는,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만류인력과 그래비티, 중력이죠.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이야.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서로 끌어당기는 뉴턴의 법칙 중에서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도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있죠. 너하고 나하고 사실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뭔 소리예요? 이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기도 한데요. 자, 120kg의 강호동과 60kg의 유재석이 있어. 그렇죠? 그럼 당연히 무게가 많을수록 어때요? 끌어당기는 힘도 강하겠죠. 그러면 얘를 막 끌어당기겠네요. 그렇죠. 끌어당깁니다. 자, 끌어당기는 이걸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 이걸 갖다가 구심력이라고 해요. 구심력. 근데 구심력은요, 어때요? 뭐 우리 구심점. 우리 똘똘 뭉쳐야 되지 않겠냐?
야, 누구를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구심점을 삼아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 이게 이제 구심력이고요. 그다음에 끌어당기는 힘이 만약에 100이다, 100N이다. 그러면 나가려는 힘도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나가려는 힘도 100N이에요. 그러면 자, 당기는 힘과 나가는 힘이 같기 때문에 얘는 알짜 힘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등속 운동을 합니다. 등속 원운동. 등속 운동.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도는 원리가 그거예요. 자, 구심점, 당기는 힘과 나가려는 힘, 이거 원심력이라고 하거든요. 당기려는 힘 구심력, 나가려는 힘 원심력. 서로 힘이 크게 같아. 평형을 이룰 때, 그때 힘의 평형이 이룰 때 알짜 힘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등속 원운동을 하는 거야. 등속 원운동. 자, 그러니까 구심성은 뭐예요?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말하는 거고요. 원심력은 나가려는 힘이에요. 나가려는. 구심력, 원심력. 박찬호 선수가 왜 제구력이 안 좋냐? 이렇게 해서 던질 때 항상 이렇게 손을 놓는 지점이 일정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여기서 놓고 공을 야구공이라 하면 손을 이렇게 여기서 놓으면 방향, 힘의 방향은 이쪽으로 날아가겠죠. 근데 개차 여기 포수의 미트가 여기 있으면요, 딱 이 지점에 나와야 딱 이렇게 직각을 통해서 가죠. 근데 어떨 때는 여기서 놨다가 어떨 때는 또 여기서 오면 또 여기 땅으로 또 처박히는 거죠. 그렇죠? 항상 이걸 릴리스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하게 나야 되는데 그게 일정하지가 않아. 속도는 빠른데. 그렇죠? 예. 자, 이게 다른 뭐예요? 등속 원운동의 힘의 방향,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라고 하죠. 운동 방향, 등속 원운동의 운동 방향은 항상 구심력과 원심력, 직각의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구심점은 뭐예요? 잡아당기는 거. 자, 그래서 여기는 구심력을 뭘로 구심력이라고 말했죠? 70. 예. 뭐가 구심력으로 나와 있어요? 책에는. 그러니까, 예, 감각누련. 자, 감각누련은 어떠냐? 자, 들어와요, 나가요? 뇌 쪽으로. 들어오죠. 중추 쪽으로 들어오잖아. 그래서 얘는 구심성. 그 다음에, 자, 운동누련은 중추 나가요, 들어와요? 나가죠. 그쵸? 너무 간단한 거야. 그치? 근데 이거를, 이런 이론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아, 땡기는 거 구심성, 나가는 거 원심성. 근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외우면요. 지금 외우지만 또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암기하려면 일단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는 게 오래 갑니다. 그냥 무조건 암기한 건 금방 잊어버려요. 376에 3574. 내가 뭐라 그랬죠? 내가 일주일 후에 내가 뭐라 그랬지? 그럼 잊어버렸을 거야. 왜? 그냥 잠깐 단기 암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376에 3574를 뭐 어떤 그런 기억에 약간 우리 뇌를 쭈글쭈글하게 만들면요. 오래 갑니다.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요. 최소한 단어 하나를 외울 때 18번을 봐야 그게 기억에 남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것보다는 쓰면서 뭔가 뇌에 어떤 주름살을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남습니다. 근데 잠깐 했는데 그 다음날에 전혀 모르겠네. 예, 이거는 뇌에 잠깐은 단기 기억 장치에 있었지만 오래 가지 않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구심력은 감각누련, 원심력은 운동누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흥분전도, 그죠? 흥분전도까지 나가는 거죠. 네, 흥분전도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워가면서, 자, 누련은 감각누련, 감각계에서 척수로, 그 다음에 운동누련은 중추신경에서 다시 운동 쪽으로. 누련은 뇌와 척수를 구성하고 있다. 네, 무조건 반사도 있다라는 얘기 했죠. 네, 선조치 후보고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감각누련은 구심성, 그 다음에 운동누련은 원심성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흥분의 전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분. 네, 어디 부분이 포함될까요? 이게 아직 확정된 범위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면 만만 전도와 전달 얘기만 하고 일단 정도는 근데 확실하게 하세요. 그쵸? 확실하게. 오케이. 자, 전도가 있고요.
전도 N 전달이 있습니다. 자, 전도가 뭐고, 네, 전달이 뭐냐? 아까 뉴런은요, 이렇게 가지돌기, 그다음에 쭉 간다, 축색돌기, 마리집 이렇게 돼 있죠. 또 뉴런이 또 이렇게 간돌기, 이렇게 연결, 시냅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되는데 고등동물일수록 마리집이 있어서 도약 전도를 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전도는요 어디에서 일어났냐면요, 한 뉴런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뉴런이 여기 한 뉴런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걸 갖다가 전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뉴런 하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흥분 전달 방향은요, 흥분 전달 방향. 자, 여기가 바로, 요게 이제 가지돌기, 요거는 축삭돌기라고 했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해요. 자, 흥분 전달 방향이 주로 이 전도는 축삭돌기에서 일어나는데, 축삭돌기에서 한 방향으로 갈까요? 양방향으로 갈까요? 그 양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양방.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축삭돌기 안에서 여기서 이제 얘가 전도가 되면요,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방향, 뒤에 방향으로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다. 전도는 양방향. 축삭돌기에서, 장소는 축삭돌기, 방향은 양방향. 그게 뭐예요? 그렇겠죠. 뭐 당연하겠죠. 그럼 전달은 뭘까? 전달은요, 뉴런과 뉴런 사이, 즉 다시 말해서 한 뉴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네,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특히 여기 시냅스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시냅스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 이번에는 한 방향, 양방향.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렇겠죠, 당연히. 얘는 이미 끝났어. 다시 갈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냅스에서 한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요? 전달이다. 그래서 시험 포인트는 뭐예요? 축삭돌기에서 양방향으로 일어난다, 전도. 시냅스에서 한 방향으로 일어난다, 전달. 뉴런 하나에서만 일어난다, 전도. 뉴런 하나가 아니라 다른 2개 이상에 일어난다, 전달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분극, 탈분극, 재분극 이것도 시험에 나올까요? 네, 있었어요? 이론 투가 그 그림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흥분 전달 과정까지 해보겠습니다. 이게 막 투가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것까지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흥분 전달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분 전도 과정. 이게 이 파트고 다른 중투더라고. 맞아요. 좀 어려우니까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면 질문을 하시고요.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외우려고 하면요, 또 모릅니다. 보면. 네. 자, 흥분 전도의 과정. 자, 일단 흥분 전도잖아요. 전도니까 양방향, 한 방향, 양방향이다라는 걸 일단 알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정은요, 분극이 있습니다. 분극. 두 번째 과정은 탈분극이 있습니다. 또 다시 세 번째 과정은 재분극.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분극, 탈분극, 재분극. 분극, 탈분극, 재분극. 자, 우리 몸속에는요, 우리 몸속의 신경에는요, 자, 뭐가 있냐면요, 나트륨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우리 몸에 나트륨이 있는데요, 얘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신경 전달, 우리의 신경 전달을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건 분극은 다른 말로 휴지전이라고 해요. 휴지전기. 뭐 어려운 말이니까 한자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휴지니까 뭐예요? 쉬고 있죠. 평상시. 그러니까 자극이 전달되지 않은 평상시 상태를
휴지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아까 어떠한 그 신경 전달도요. 그러니까 가만히 신경 전달이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신경을 전달하게 하는 운반체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요. 나트륨과 칼륨이에요. 나트륨과 칼륨인데 나트륨은 플러스 이온이거든요. 나트륨 플러스 1가. 그래서 칼카나마 아라철리 할 때 나트륨, 칼카나마 아라철리 준합수가 순백금 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뭐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뭐 금속, 또 비금속 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나트륨 이온이 있고요. 또 무슨 이온이 있냐면요. 칼륨 이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나트륨과 칼륨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나트륨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트륨이죠. 글자가 몇 글자죠? 세 글자죠. 나트륨 탈분극 할 때는요. 나트륨이 3개가 나가요. 3개가 나간다. 그다음에 칼륨은 몇 글자죠? 2글자죠. 그리고 나트륨 3개가 나가고 칼륨 2개가 들어오는 거야. 이걸 갖다가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해요. 그래서 칼륨은 2개가 들어온다. 이게 이제 탈분극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평상시는요. 일단 닫혀 있습니다. 평상시 분극일 때는 닫혀 있다. 나트륨 있고 이게 이제 우리 막이라 그래요. 막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요. 신경막도 있습니다. 그럼 신경막 안에 뭐가 있냐면요. 나트륨이 들어 있어요. 칼륨은 밖에 있고요. 이게 신경막이죠. 칼륨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로 휴지기 또는 휴지전이 분극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평온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자극이 들어왔어. 자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자, 이게 탈분극이라 그래요. 탈분극. 탈분극은 다른 말로 자, 분극은 휴지전이지만 탈분극은 활동전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뭔가 활동하기 시작했어. 활동. 어떻게 활동하냐? 나트륨 펌프가 가동이 되는 거야. 나트륨 펌프가 가동. 한일 자동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물을 그 펌프가 전기의 힘을 통해서 끌어올리는 거죠. 이거는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아 올라와 안 올라와. 그렇죠? 막 억지로 막 퍼 올리잖아. 일로 와. 펌프를 가지고 나트륨 칼륨 펌프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활동하냐? 나트륨 3개는 나가고 여기 나트륨 3개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신경전이에서 나트륨이 나가고 그 다음에 칼륨은 들어오는 거예요. 칼륨 근데 2개가 들어오는 거야. 칼륨 2개는 들어오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탈분극이다. 탈분극. 자 다시요. 분극일 때는 나트륨이 막 안에 신경막 안에 들어있고 칼륨은 밖에 있습니다. 근데 뭔가 자극이 주어서 활동을 할 때는요. 나트륨이 나가고 칼륨은 들어오는 탈분극이 일어나요. 근데 나트륨이 몇 개 나간다? 나트륨 3개니까 3개가 나가는 거죠. 그리고 칼륨이 몇 개가 들어온다? 칼륨 2개니까 2개가 들어오는 거죠. 진짜 그래요? 아니 그냥 만든 거야. 어째 신기하게 또 그렇게 돼. 나트륨 3개가 나가고 또 칼륨이 신기하게 2개가 들어옵니다. 자, 이걸 뭐라 그래요? 탈분극이다. 그래서 그렇게 열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런데요. 이 나가는 과정에서 자, 지금 문이 있습니다. 문. 그냥 못 나가. 자, 이 문이 활성화돼. 두들겨 주던가 비밀번호를 눌러야지 열리잖아요. 비밀번호 안 누르면 못 들어가. 쿠팡 배달 못 해. 아저씨가 엽떡이 왔는데요. 비밀번호도 알려주세요. 예, 이거예요. 열어줘야 들어가죠. 자, 이거 뭐예요? 문입니다. 문. 나트륨 칼륨 펌프의 막전이 문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막전이 문 상태를 시험에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분극일 때는 나트륨 막전이 문이 열려 있다, 닫혀 있다. 닫혀 있죠. 그 다음에 칼륨 막전이 문이 열려 있다, 닫혀 있다. 닫혀 있죠. 자, 자극이 왔습니다.
탈분기였어요. 자, 일단 나트륨이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막전이 문이 열려 있다 닫혀 있다? 나트륨 열려 있다. 그리고 칼륨 막전이 문이 열려 있다 닫혀 있다? 열려 있다. 그래서 열린 상태에서 뿅 하고 나트륨 3개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칼륨 막전이 문도 역시 열려 있는 상태에서 뿅 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탈분구.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개가 나가고 몇 개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태에서 막전이 문이 열려 있다 닫혀 있다도 체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네, 해야 된다. 그래서 문이 열리고 탈분기일 때는 나트륨 문이 열리고 나가고 나트륨 3개가. 그다음에 칼륨도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거야. 자, 근데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열려요? 언제 열려요? 자, 언제 열리냐면요. 역치 이상일 때 막전이 문이 열리는 거야. 막전이. 제가 잠깐 그런 얘기 했죠. 어떤 여자애가 앞에 앉았는데 너무 둔해. 너무 둔한 애야. 얘는 눈치도 없고 둔해. 그래가지고 장난하는 거야. 머리카락을 뽑기 시작했어. 하나. 뽑히는 것도 몰라. 두 개를 한꺼번에 몰라. 어느 때? 5개를 한꺼번에 뽑을 때, 누구야? 이렇게 돌아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역치가 몇 개를 뽑을 때가 역치가 되는 거예요? 5개. 자, 그러면 역치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크면 클수록 민감한 거예요? 둔감한 거예요? 둔감한 거죠. 근데 역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예민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치가 우리 몸에서 가장 잘 분포되는 데가 어디일까 혹시? 가장 역치가 낮은 부분이 어디일까? 기관 중에, 우리 몸의 기관 중에. 아닙니다. 코입니다. 코. 야, 꼈냐? 에이씨, 문 열어. 금방 알죠. 코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우리 감각기관에서 역치가 제일 낮은 부분은 코다. 굳이 비유한다면 귀뚜라미. 귀틀. 역치가 제일 무딘 부분은 어디일까? 네. 귀입니다. 귓볼. 그래서 뭐 뜨거운 거 만나는데 뜨거워! 여기 만지죠. 예. 얘는 금방 아는데 귀는 감각을 몰라. 그래서 열이 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는 동물로 비유하면요 귀뚜라미, 그리고 귓볼은 동물로 비유하면 곰이야. 곰이 미련하다, 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귓볼이 좀 곰이고, 그러니까 사람도 쟤는 귀뚜라미야. 눈치가 진짜 빨라. 그러니까 우리 뭐 이거는 여담이지만 우리 영도 나중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자, 조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승진하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부까지는. 아부라는 건 뭐냐면요. 아부는 금방 알아. 왜? 아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부고요. 또 비슷한 뜻이 있는데 칭찬이라는 뜻이 있어요. 칭찬은 어떤 목적이 없어. 그 사람이 진짜 잘해. 잘하네요. 잘생겼어. 잘생겼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서로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말하지 않은 사람도 그렇고 다 똑같아. 근데 아부는 좀 달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 근데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승진하고 잘하려면은 뭐가 빨라야 돼? 뭐가 빨라야 돼? 눈치가 빨라야 돼. 특히 누구 눈치를 잘 봐야 돼? 그렇죠. 상사가 뭘 원하는가 잘 보세요. 그러다가 상사가 원하는 거 딱 보니까 상사가 딱 보니까 지금 약간 목이 말라하는 것 같아. 빨리 갔다. 과장님 이거 하나 드시죠. 웬일이야? 배가 안 된다. 상사가 지금 지금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물티슈가 못해. 물티슈 좀 드실까요? 이런 거. 이건 아부가 아니죠. 상사가 원하는 걸 잘 알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필요한 걸 해주잖아. 그럼 당연히 눈치 없는 김 실장하고 눈치 있는 박 대리하고 누굴 뽑겠어? 박 대리를 뽑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부는 왜냐면 진짜 키가 안 커. 근데 과장님 키 크십니다. 이건 분명히 거짓말이잖아. 그렇죠?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님 날씬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잖아. 다 알아. 사실과 다르니까. 그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과장님 딱 보니까 오늘 되게 얼굴이 뽀샤시해. 오늘
안색이 굉장히 밝으신데요. 이건 뭐 맞잖아, 실제잖아. 그건 칭찬이죠. 그리고 그 상사가 뭘 원하는지를 봐서 해결해주면 당연히 그 사람은 이쁨 받고 귀여움 받고 빨리 승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곰?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굳이 뭐 나도 여기 월급 내고 왔는데 그럼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몇 년 말단일 거야.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분국, 탈분국 상태다. 그리고 탈분국 상태는 세 가지 잘 알아야 된다. 자, 어디? 자, 막전이 안에서 자, 뭐가? 나트륨이. 그다음에 나트륨 막전이가 열리고 나트륨 세 개가 나가고 그다음에 또 다 막전이 또 칼륨 막전이가 열리고 칼륨 두 개가 들어오는 과정. 이걸 갖다가 탈분국 또는 활동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자, 재분국은 어떻게 돼요? 자, 일단 나트륨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계속 문 열어놔야 돼요? 문 닫아야 돼요? 열어놓으면 또 다시 나가잖아. 그치? 네, 그래서 닫는 거야. 그래서 뭐가 닫힌다? 자, 나트륨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자, 뭐가? 막전이 문이 닫히는 거고요. 또 칼륨은 막전이가 나간 거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칼륨은 나갔죠. 나간 상태에서 문이 닫힌 거고요. 그다음에 칼륨은 두 개가 들어왔죠. 그렇죠? 칼륨 두 개가 들어온 상태에서 닫히는 거고 얘는요. 나트륨 세 개가 나간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닫히는 거다. 이걸 뭐라 그래요? 재분국이라고 합니다. 재분국.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 닫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나트륨이 아까 나트륨이 막 안으로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막 안으로 확산되고 그 다음에 칼륨은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죠. 분국으로. 분국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예. 평상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원위치로. 그래서 자, 분국 상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국 상태는 자, 평상시에 막 안에 나트륨이 있고 그다음에 바깥에 칼륨이 있어. 근데 탈분국일 때는 자, 막전이의 문이 열려서 나트륨 3개가 나가고 그다음에 또 칼륨은 2개가 칼륨의 문이 열려서 들어오고,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칼륨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칼륨은 들어왔고, 나트륨은 나간 상태잖아요. 그럼 다시, 그렇죠? 이게 탈분국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밖에 나갔던 나트륨이 다시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열리고. 막전이 문이 열리고 나트륨은 들어오고 칼륨 자 들어왔던 다시 나트륨은 요거 막전이 문은 닫혀야겠죠, 그렇죠? 닫히고 그다음에 칼륨 나갔죠. 칼륨은 나가고 나가는 문은 닫힌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그래서 분국, 탈분국, 재분국. 그래서 과정을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건 뭐야? 분국이야. 자, 밑에는 나트륨 3개가 있어. 바깥에는 이게 칼륨이라고 합시다. 이걸로 할까? 이건 칼륨이야. 자, 이게 막이야. 막이라고 할까? 막.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나트륨 3개가 있어. 막 안에. 칼륨 밖에 2개가 있어. 그렇지? 분국이야.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자, 열립니다. 뭐가? 막이 열려. 자, 막이 열려서 뿅 나갔어. 3개가 나갔어. 그치? 그리고 칼륨도 들어왔죠? 열리고 뿅 들어왔죠. 그치? 자, 이게 뭐예요? 탈분국. 그죠? 활동전이. 자, 그 다음 상태에서 다시 닫히겠지. 막전이가. 자, 재분국. 이거 닫힙니다. 막문이 닫혔다가, 그렇죠? 재분국 상태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열리고 나가고 그다음에 닫히고 열리고 들어오고 닫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재분극은 어떻게 돼요? 재분극은 다시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칼륨 통로는 다시 열려서 들어오는 거야. 자, 제가 조금 이걸 좀 잘못 얘기했네요, 그죠? 탈분극 때는 나트륨이 나간 거, 그다음에 재분극 때는 칼륨이 들어온 거야. 재분극 때는 칼륨이 들어온 거. 칼륨이 들어온 것까지 내가 탈분극이라고 얘기했네, 그치? 나트륨이 나간 거가 탈분극이야. 네. 그리고 이제 나트륨이 나간 것까지는 탈분극. 그다음에 칼륨이 들어온 거는 재분극이야. 이해되죠? 헷갈리지 않지? 들어왔어. 자, 그래서 칼륨 들어왔어. 나트륨 나갔어. 나트륨 나갔고 나트륨 나갔어. 문 닫혔어. 칼륨 통로 열렸어. 칼륨 들어왔어. 재분극 맞죠? 자, 그다음에 다시 분극으로 가면 어떻게 돼? 다시 어떻게 돼요? 분극으로 갈 땐 다시 원래대로 가는 거죠. 또 위치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나트륨이 열리고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고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은 나가는 거죠. 자, 다시 해볼게요. 분극, 탈분극, 재분극. 자, 이 상태. 문 닫혀 있는 상태. 분극. 자, 탈분극. 열렸어. 이건 닫혀 있는 상태야. 그래서 열려서 나갔어. 그렇지? 이건 무슨 상태? 탈분극. 자, 근데 재분극은 얘가 열렸어. 칼륨 들어왔어. 그렇지? 이건 무슨 상태? 그리고 닫혔어. 재분극.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겠지? 열렸어.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끝난 거야. 1단락이 끝난 거야. 1번 과정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나트륨 내보내고 칼륨 들어오는 게 이게 주 목적이야. 이해 가죠? 자, 나트륨 칼륨 펌프의 목적은 나트륨은 내보내고 나트륨 3개를 내보내고 칼륨 2개를 받아들이는 게 이 나트륨 칼륨 펌프의 목적이야. 이게 주 목적이라고. 그러면 자, 저 목적 달성했네. 뭐요? 나가고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어떻게 돼요? 자, 분극 상태였죠. 자, 분극인데 탈분극은 뭐라고요? 열려. 나갔지? 닫혔어. 그치? 이게 뭐야? 탈분극. 그다음에 재분극은 칼륨 펌프 문이 열렸어. 칼륨이 들어왔어. 또 닫혔지? 재분극.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나트륨은 나갔고 칼륨은 들어와 있는 상태네. 맞아? 끝이야. 끝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신경 쪽으로 가자. 다른 신경은 여전히 또 이렇게 돼 있겠지. 이게 다시 분극이지, 그치? 나트륨이 안에 있고 칼륨이 밖에 있잖아. 그럼 다시 나트륨 펌프를 가동시켜야 돼. 나트륨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자, 분극이었다가 탈분극 어떻게 돼? 문 열려. 나갔어. 그치? 문 닫아. 탈분극. 그 다음에 재분극은 문 열려. 들어왔어. 또 닫혔어. 재분극. 그러면 어떻게 돼? 원래 나트륨이 막 안에 있었는데 바깥으로 나갔잖아. 그치? 그럼 뭐야? 목적 달성한 거야, 안 한 거야? 목적 달성했네. 그러니까 막 안에 있는 나트륨을 3개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칼륨을 집어넣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게 뭐야? 나트륨 칼륨 펌프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어떠한 작용으로 말할 수 있냐?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네. 확산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확산? 네. 막전이 확산. 확산에 의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의 확산에 의해서 나트륨 3개가 바깥으로 나가고 칼륨 2개가 막 안으로 들어오는 이걸 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전이라는 거는 위치가 바뀌는 거죠. 나트륨이 원래 밑에 있었는데 막 안에 있었는데 막 밖으로 나가고 칼륨이 막 밖에 있었는데 막 안으로 들어온 거지. 그럼 뭐가 된 거야? 전이가 된 거야. 전이가 됐고 그 이름은 뭐라고요? 나트륨 칼륨 펌프의 확산으로 인해서 전이가 되었다. 이렇게 명시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다.
자, 확산이란 뭐예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뭐가? 물질이 이동하는 거지. 나트륨, 칼륨 다 물질이잖아. 그치? 그래서 펌프를 가동해서 나트륨 세개를 막 밖으로 내보내고 밖에 있는 칼륨을 막 안으로 집어넣는 거야. 누가? 나트륨 칼륨 펌프가. 뭘 통해서? 확산을 통해서. 뭐가 된 거야? 전이가 된 거지. 이해가시죠? 다시 한번 하면, 자, 마지막입니다. 자, 원래 막 안에, 신경막 안에 나트륨 3개가 들어있고 칼륨 2개가 바깥에 있어. 신경 밖에. 근데 자, 이게 뭐야? 분극. 휴지전이. 그러다가 자, 목적이 뭐야? 나트륨 칼륨 펌프의 목적은 이거 위치 바꾸는 게 목적이야. 그렇죠. 전이가 목적이야. 그럼 가동해. 자, 진행시켜. 딱 그러면 진행을 시키는 거야. 자, 탈분극. 문부터 열어. 누구? 나트륨. 문 열렸지? 자, 나가. 이거 나가지. 그렇지? 그 문 닫아. 문 닫았어. 이게 무슨 상태야? 탈분극. 그럼 다 막밖에 나트륨만 나가 있는 상태네. 자, 그러다가 재분극 어떻게 돼? 자, 들어와. 그렇죠. 황정민이 들어와라고 그러잖아. 뭐가 열려야 돼? 어떤 문이? 칼륨 펌프. 칼륨 펌프의 문이 열리죠? 자, 열렸어. 그럼 칼륨 들어왔지. 닫았지. 그치? 드디어 뭐가 일어난 거야? 막전이가 일어난 거지. 그래서 나트륨 3개가 나가고, 그 다음에 칼륨 2개가 들어오는 전이가 일어난다. 누구에 의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의 무슨 작용? 확산에 의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이 막 안에서는 나트륨을 내보내고 칼륨 들어오는 거 성공했어. 자, 다른 막 가보자. 다른 막 가면 또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럼 또 다시 해야 돼. 오케이? 열리고 나가고 문 닫고 다시 열리고 들어오고 문 닫고. 그치? 오, 전이가 된대. 되시겠죠? 이게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해가죠. 그렇죠? 순서상 어떤 로직을 가지고 이해하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자, 어떨 때는 우리 몸에는요, 다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흘러. 근데 굉장히 약해. 그래서 보통 볼트도 아니고 미리볼트로 측정 단위가 그냥 볼트가 아니라 미리볼트야. 미리볼트. 굉장히 약하지만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른다. 흘러. 자, 그러면 이 탈분극시, 자, 탈분극시 때, 탈분극시 때, 탈분극시 때는 뭐예요? 자, 나간 거죠. 나트륨이 나간 상태에서 그때 막 안에 전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확인해야겠죠. 예. 자, 그래서 탈분극시 때 내부에 나트륨 플러스가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플러스가 바깥으로 나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예, 바깥으로 나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가 뭔가 이동했지. 그러면 전류는 아시죠? 전류는 뭐가 이동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물리학에서는요. 전자가 평평평 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전구가 이렇게 들어왔어. 전구가 들어왔을 때 이게 플러스가 마이너스죠.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죠. 실제로는 뭐예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항에 부딪혀서 저항이 빛을 내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인 나트륨이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막 안에는 플러스였다가 지금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바깥에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분극? 탈분극에서는 자, 막 안에는 플러스인 나트륨이 전하가 어디로? 막 밖으로 나가면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럼 결국은 나트륨이 나갈 때 전류가 흐르겠구나. 그런데 전류가 흐르는 지점은 어떤 분극? 탈분극. 나트륨 플러스가 막 밖으로 나갔을 때에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플러스가 나갔어. 그러면은 막 안에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는 상태는 어느 때? 탈분극일 때다. 탈분극 때는
그러니까 막 안에는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어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 전달. 자, 뭐 신경 전달. 자, 뭐 이거는 가지돌기 얘기 나오는데요. 자, 전도는 자, 어디 안에서? 한 개의 신경 안에서. 그렇죠? 한 개죠. 방향은 한 방향, 양방향, 양방향이다. 이게 바로 전도다. 그다음에 전달은 한 방향으로 어디에서? 시냅스에서 시냅스에서. 그러니까 한 개 이상, 두 개 이상의 신경에서 무슨 방향으로? 한 방향. 특히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이루어진 걸 전달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흥분 전달 과정, 전도 과정이죠. 전도니까 양방향이네, 그치? 양방향. 자, 근데 분극, 탈분극, 재분극이 있다. 자, 분극은 뭐예요? 자, 뭐에 통해서? 뭐가 그렇게 이동시키게 만드냐? 나트륨, 칼륨 펌프의 뭐에? 확산을 통해서. 자, 뭐가 일어나? 전이가 일어난다. 그래서 막 안에 플러스 나트륨 3개가 있고 막 바깥에는 칼륨 2개가 있다. 이게 무슨 분극? 그냥 분극. 무슨 전이? 휴지전이. 자, 그런데 자, 탈분극 자극이 왔어요. 그래서 나트륨 펌프가 막 가동이 돼. 그래서 누구를 내쫓는 게 목적이야? 나트륨을 내쫓는 거야. 누구를 받아들이는 게 목적이야? 칼륨. 그게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의 목적이야. 그래서 탈분극일 때, 활동을 시작할 때, 자, 뭐가 열린다? 나트륨 펌프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이 문이 열리고 나트륨이 나갑니다. 자, 그럼 플러스 있는 게 나갔으니까 막 안에는 전압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탈분극일 때 마이너스다. 자, 그 다음 재분극. 재분극일 때 어떻게 돼요? 칼륨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막 안으로. 그러면 뭐가 열린다? 칼륨의 문이 열린다. 그러면 열리고 칼륨은 어떻게 된다? 들어온다. 그렇죠? 닫혔다. 그걸 뭐라 그래요? 재분극. 그래서 뭐가 일어난 거야? 전위. 누구에 의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의 무슨 작용? 확산을 통해서. 목적을 이뤘죠? 목적이 뭔데요? 나트륨 3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칼륨 집어넣는 게 목적이야. 그렇죠? 자, 그럼 다른 또 신경전이로 갑니다. 또 나트륨이 3개. 또 이렇게 또 가동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바바바바바바바바 그런 칼륨가 이렇게 끝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가동하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 여기까지가 한 세트고요. 그 다음에 끝났으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분극, 탈분극, 재분극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가동해서 전도와 전달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나트륨 펌프, 칼륨 펌프가 가동이 돼서 결국은 막 안에 있는 나트륨이 나가죠. 내부 나트륨이 3가지가 나가고 칼륨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막 안에 전이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죠. 근데 왜 마이너스일까요? 당연하지. 자, 나트륨 3개가 있어. 3개가 나갔단 말이야. 플러스. 그리고 몇 개가 들어왔어요? 2개가 들어왔어. 그렇죠? 그러면 3개가 나가고 3 플러스가 나가고 2 플러스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결국은 3개가 나가고 2개 받아들였으니까 결국은 3개 플러스가 나갔으니까 결국은 손해야 아니면 손해가 아니야. 이 막 안은 손해죠. 그러니까 결국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개 지워지고 그죠? 3개 주고 3개 주고 2개 받았잖아. 그러면 하나 손해인 거잖아. 그래서 원래 3개 있어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원래 3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만 받았으니까 하나의 자리가 공백이 일어나잖아. 그치? 그치? 이 공백이 원래 이게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없으니까 얘는 모자라니까 이제 이게 마이너스. 전체 막 안에서의 전위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뭐 수학적으로 너무 단순한 그런 얘기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잘 기억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막이 있어. 네가 이제 대답해. 자, 막이 있어. 막 안에 있는데 나트륨 칼륨 펌프 가동한다. 목적 뭐야? 나트륨이온 3개를 막 밖으로 내보내고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나트륨 칼륨 폼의 뭐에? 확산. 확산에 의한 전. 전이죠. 자, 갑니다. 자, 분국. 마간에 3개, 나트륨 플러스, 막밖에 칼륨 2개. 그쵸? 자, 가동시켜. 진행시켜. 이거 휴지전이야. 자, 분국, 그 다음에 탈분국 합니다. 탈분국. 어떻게, 뭐부터 해야 돼? 네가 얘기해봐, 쭉. 나트륨 펌프 열고 열고, 이제 나트륨 이온 3개가 나가고 나갔어. 자, 됐죠? 닫죠? 탈분국. 그쵸? 자, 그러면 이 마간의 전이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3개가 아예 나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재분국 들어간다. 재분국 해봐. 또, 어떻게 돼? 칼륨 펌프 어, 를 열고, 그 칼륨 2개가 이제 들어왔어. 문을 닫았어. 닫게 지금 자, 그럼 마간의 상태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야? 들어왔잖아. 그렇지. 3개가 나가고 2개 받았으니까 결국 하나 모자라니까 그냥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여기 한 세트야. 그치? 여기 뭐야? 나트륨 펌프 한 세트야. 자, 끝났지? 나트륨 바깥이 나가고 칼륨 들어왔던 뭐가 일어난 거야? 전이가 일어났죠. 자, 그럼 막전이가 일어났죠. 그럼 다음 막으로 가자. 또 분국도 3개 들어있고 2개 있고 그래서 똑같이 나가고 닫고 들어오고 그리고 또 전이 일어나고 그렇죠? 또 다음 부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막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안의 상태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가는 거죠. 되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